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유자입니다. 작고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본명을 얘기해버렸네. 하도 나는 내 이름을 얘기할 일이 많으니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네, 자동으로 나왔네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봐요. 긴장도 풀고 허리도 풀고. 네, 다 고무줄을 바지 그러니까 입고. 누워서 방송하고 있어요. 누워서 편안하게. 오늘은 오랜만에 건축 독해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쥐어짜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주제라기보다는 건축 독해 최근 들어서는 자주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이어오는 컨텐츠인데 나름 몇 년이라고? 모두 한 개요? 아니 뭐 서당계 몇 년이면은 뭘 한다는 둥. 서당- 당신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서당계 18년이었는데 서당계 벌써 이제 2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도 주워 들은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는 각자의 그 건축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오. 그래서 부제로 너는 감동이었어. 뭐 이런. 나 감동이야? 감독이었어? 아니면 농구하는 강동이었어? 너는 강동이었어. 나이 나온다. 농구선수 강동희 얘기 나오고. 아, 모르는 분들 많겠구나. 그럼요. 허재 씨는 알지만 몰라요? 강동희 네. 뭘 모른 척 몰라. 하지 마. 저는 허재부터 알아요. 허재 허재랑- 후배예요. 허재가 후배라고요? 아니 허재보다 후배라고. 허재부터 아, 알면은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애들을 알아야지. 그래? 허재가 아는 게 유명한 허재밖에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허재밖에. 때는 우지원 책받침. 아, 그렇지. 우지원은 알았다, 나도. 그 시기에 같이 전희철하고. 서장훈. 전희철? 서장훈. 전희철. 정치인 아니야. 그건 전희철이구나. 네. 아, 알지. 고대 전희철, 그 다음에 연대 우지원. 그렇지. 그래요? 쌍도 마치. 네. 그거 저기 뭐야. 센터 포워드들. 그거 그 공룡같이 생긴 사람. 서장훈 서장훈. 연대 센터. 아, 연대구나. 그게. 연대 센터. 이제 또 감동해서 이렇게 또 강동희로 해서 농구 얘기로 감동. 빠진 얘기지. 아, 이러다가 어젠가? 축구 얘기 나오겠지. 분명히 축구 선수 중에 강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젠가 무슨 농구 경기 되게 중요한 거였다고. 우리 옆집 아저씨랑 딴 동네 또 계시는 아저씨랑 둘이 포트리에 있는 펍에 가갖고 그 경기 본다고. 아, 진짜요? 뭐였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농구가 뭐 되게 요즘 무슨- 농구 시즌이잖아요. 농구 그죠? 시즌에서 뭐 레이커스랑 골든. 아까도 우리 앞집에서 뭔가 앞집인가요? 어느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막 농구 경기를? NBA를? 아마 그거겠죠. 뭐 사람들이 뭐 와 소리 지르고 막 이거를 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운동 경기일 테니까 갑자기 야구, 뭐 야구도 있잖아. 야구도 하나? 지금은 농구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뉴욕이 뭐 몇 년 만에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진짜? 네. 뉴욕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뉴욕 어. 뭐죠? 농구. 뉴욕? 뉴욕이 34가에. 뉴욕 양키스 아니 저기 대박. 아니야? 닉스 니코보코. 니코보코. 닉스? 뉴욕 닉스. 292513? 아웃? 계속 다 나이 나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 오늘은 너는 감동이었어? 건축 독해. 개인적으로 그 성시경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너는 감동이었어라는 주제로 나에게 감동을 주는 뭐 굳이 꼭 건축이 아니어도 되고 인테리어도 괜찮고 뭐 어떤 공간도 괜찮고 건축물이어도 괜찮고 폭넓게 이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집요하게 그게 왜 나한테 감동을 줬는지 그게 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의 어떤 뭐 중첩으로 인해서 그런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마주 같아서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가격이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격이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무게가 감동을 줄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크기, 무게 이런 게 크기 맞아요. 그 스케일이 주는 감동이 또 있어요. 그치. 그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재밌겠어요. 네. 독해 건축 독해니까 독해는 뭘 좋아하는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털려고요. 네. 일을 좀 털려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자, 원래께서는 뭐 독해 스케치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깜짝 놀라 눈이 커졌어요. 저는 처음에 딱 되게 우아했던
좋았던 거는 그 유럽 여행을 처음에 갔을 때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들어갔었거든요. 딱 도착한 게 밀레니엄으로 딱 넘어가고 유로가 시작하기 딱 전날 12월 30일 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때도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계획이 하나도 없이 거기다가 혼자 갔었거든요. 근데 12월 31일 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에 벌떼와 같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나를 알아본 사람하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같이 숙소를 잡아서 그 부부하고 방을 같이 쓰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여정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되게 첫날에 느꼈던 게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을 보고 되게 와 했어요. 왜요? 외국이다. 아, 외국이다. 이야. 근데 약간 이렇게 서울시청 같이 이렇게 잔디가 쫙 있는 거에 이렇게 고흐 뮤지엄이 딱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역도 있고 무슨 사람들 다 정말 그야말로 내가 외화에서 보던 이렇게 다 잔디에서 이렇게 다 아, 그게 나와가지고.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어요? 네, 시내에 있어요. 외곽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에 있잖아요. 근데 딱 그 느낌이 되게 굉장히 되게 강렬하게 남았어요. 솔직히 그 암스테르담 그 반구 뮤지엄 자체는 내 취향은 아닌데. 진짜. 전혀 내 정신 취향은 사납게 아니에요. 생겨보고. 네네. 좀 약간 암스테르담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건축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네, 그렇진 되게 않아요. 모던하고 약간 해체하다 말고. 해체하다 만 것 같은 그 돈이 딸려가지고 진짜 뭐. 그러기도 하고 해체하다가 본관하고 신관이 있어가지고 본관은 네덜란드 건축가가 하고 신관은 일본인 건축가 구로아카 기쇼가 했대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정말 고흐의 세계를 월드 투어 하지 않는 뭐 감자를 먹는 사람들, 뭐 해바라기 막 그런 이런 것들. 것들도 되게 많고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해외에 나와서 이제 딱 아침이 딱 됐고 낮이 돼서 딱 봤던 그 건축물.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그러니까 남았어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혼자 배낭여행을 가겠다 해서 그것도 2000년으로 넘어가는 밀레니엄 뭐 컴퓨터가 뭐 버그 아마 걸려가지고 2001년이었을 거예요. 유로로 시작하는 그래요? 때였으니까. 뭐 그랬는데 어렵게 숙소를 정해서 정하고 자고 아침에 시내 가서 딱 봤던 그 느낌이. 그 풍경과 그치.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 반고흐 뮤지엄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고요. 정말로 보고서는 와 아름답다,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독일로 넘어가서 쾰른 대성당 보고서는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쾰른이 그건가요? 그 쾰른 성당이 그 장미창을 처음으로 모르겠는데? 그건 그랬던 모르겠고 것 같은데? 고딕 네. 엄청 그러니까 고딕의 그 전형 중에 하나가 극대화되어 있는 버트러스하고 네, 맞아요. 장미창인데 맞아요. 그 쾰른 성당이 그게 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 네. 기억에. 근데 쾰른대 성당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스피커가 보스 이렇게 딱 정말 미니멈 보스? 메드 인 USA. 그러니까 정말 독일에서? 아니야 보스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되게 정말 성당에 이렇게 돈이 넉넉하진 않아요. 바티칸 돈 좀 쓰지 쾰른인데. 그런 정말 미니멀한 스피커들이 쫙 어딘가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약간 고딕 성당하고 그 미니멀한 그 스피커하고의 조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스피커가 있었다니. 네. 그래서 소리를 못 잡았나 보네. 워낙에 크니까 쾰른 대성당이 정말로 보고서는 와 진짜 멋지다. 이거를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이 성당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되게 무계획 안에서의 그 외국에서의 생뚱맞음, 생경함 이런 것에 오는 스케일의 감동. 맞아.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명동성당 고작 해봐야 명동성당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쾰른 성당 이런 걸 보고 고흐 전시해 보려면은 막 어쩌다가 기획전 한번 해야 한국에서 볼까 말까 그죠? 한데 네. 그 세계 투어도 안 하는 그런 진기한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고흐 뮤지엄. 그리고 정말 그런 그 상황이면은 크기에서 저기 뭐 인도나 이런 생뚱맞은 데 가서 보는 건축물에도 되게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크기에 압도당한 거는 그때 어렸을 때 쾰른 대성당에서도 받았었지만은 한 3로서는
몇 년 전에 갔던 바티칸 시리. 바티칸에 가서 되게 그건 나라잖아요, 사실. 예, 그죠. 일종의 나라죠. 근데 나라이자 도시이자 건축물이자 그게 하나의 그냥 소우주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바티칸 가서는. 큰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대자는 뭐, 얼굴 크고. 얼굴도 손발 크고. 엘리는요? 저는 제가 지금 뭐를 좋아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도시로서는 저는 가장 나 지금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도시는 파리였어요. 파리. 그리고 파리에 갔을 때 이제 정신없이 한 일주일을 이제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공통적인 사진은 계속 제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감동이 확 오거나 너무 좋으면 그냥 계속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사진이 대문이더라고요. 대문? 네. 그러니까 저는 개선문이 아니고 대문? 개선문도 아, 있는 건물의 대문 있죠. 대문들. 근데 그 프랑스 파리에는 유난히 건물마다 문들이 되게 이렇게 컸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치, 일반적인 그치. 그런 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끌어당겨야만 열릴 것 같은 두꺼운 그런 나무의 문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저한테는 감동이었을까? 왜 이렇게 항상 그 문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향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그 문에서 오는 그 세월의 낡음 있잖아요. 이렇게 문고리 같은 데가 살짝 그 색이 바래져 있거나 이게 나무 문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색이 그치, 바래져 그치. 있고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거 자체가 그냥 그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문을 좋아하는지. 이게 내면으로, 그렇지.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마다 문이 있잖아요. 네. 무의식의 문. 네. 또 무의식 나온다. 그래서 이 문을 보면 문이 어떤 문인지, 네. 작은 문인지 잘 열리는 건지, 아. 정성을 들여서 열어야 되는 건지, 막 등등의 그런 문들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약간 제가 자체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그 틈으로 보고 싶고 창문에 열려 있으면 괜히 한번 넘겨다 보고 싶고 전 항상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특히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불빛이 약간 이렇게 할로겐 이렇게 노란 불빛에 이렇게 뭔가 코지해 보이면 저는 그렇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저 안에 뭐라는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열고 뭔가 싶어. 열고 싶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지고 잡고 그런 막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거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아유. 이게 문 얘기하니까는 생각이 나는데 이 문이라는 게 사실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약간 첫인상 같은 느낌 아닐까요? 대문은 그런 인상을 주죠. 네. 대문 아니면은 뭐 메인 엔트런스 네. 그런 건 항상 어떤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되게 힘을 주는 뭐 요소긴 한데 뭐 모든 건축가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건축가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 대부분 메인 엔트런스에 대해서 되게 신경들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 문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나타난 건축의 요소였을 것 같아요? 문. 거꾸로 하면 곰. 곰. 에라이. 영어라면 MON. 이 문이라는 게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문이라는 게 BC 한 2500, 3000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6000년 전부터 이 문이라는 거를 건축에 사용을 했어요. 이게 약간 테리토리의 그치.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옛날 그냥 뭐 저기 어디죠? 그 청호동 쪽에 가면은 무슨 집 그 예전 고대 그거 있잖아요. 고인돌 말고 왜 청호동 쪽에 가면은 옛날 주거들 막 있는 거기 있는데 이름이 암사동인가? 암사유적지. 유적지 뭐 거기 가면은 집들 그 터가 막 있고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기둥이 4개 있는 집이 없었잖아요. 초기의 집을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해서 반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동굴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유목민 생활을 뭐 하다가 농경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그 밖에 나가야 돼. 뜰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반지하처럼 파가지고 그냥 지붕만 간단하게 얹는 형식이었다고. 이글루처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움집이라고 하죠. 네. 움집, 그치. 네. 지붕을, 뭐,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뭐, 맞아. 반듯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간을 갖추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반지하처럼 해가지고, 그냥 지붕을 대충 얻는. 근데 그 형태의 집에서도 문이라는 건 나와요. 신기하게도. 문을 안 만들면 그건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 옛날에, 문이 있잖아요. 왜, 네. 성경, 그치. 이거 돌무덤 보면은 거기 문 열고 그렇지.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 음. 그러니까 그건 BC가 아니라 AC 0, AC 3, AD 30부터잖아요, 그거는. 그치. 근데 이전부터 벌써 유적을 보면은, 건축의 역사에서 보면은, 오래된 그 움집 같은 집에서도 문이라는 요소는 도구로 사용되던 거였거든요. 네. 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이라는 게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요. 문이 중요해. 문이 중요하지. 어.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던 근대로 넘어와가지고 어떤 혁명적인 건축가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확장했다가 닫았다가 뭐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내가 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이제 현대 건축에서 우리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거나 평면을 계획할 때도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건축에서 거의 유일하게 움직이는 요소예요. 그러네요. 집을 딱 지었을 때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뭐 창문도 있죠. 근데 창문은 내가 왜 문 얘기를 했냐면은 창문은 이거보다 한참 뒤에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기둥을 세워야 벽이 생기고 벽이 생겨야 창문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오퍼러블한 윈도우는 더 뒤죠. 그죠.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문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문이라는 것의 성격,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집을 짓고 나서도 유일하게 집이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도 유일하게 움직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문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집을 아무리 모던 뭐 디자인이 어쩌고 테크놀로지가 저쩌고 막 그래도 문은 열려야 되거든. 네.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건축물은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은 그게 로봇 아니면은 뭐 큰일 나죠. 움직이면. 큰일 나죠. 기본적으로. 집 그래서 움직이면. 아니 그렇게 해서 뭐 바퀴에 올려가지고 움직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땅에 기둥을 받고 서 있는 건물들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움직이는 거는 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단가를 보면은 건축 요소들 중에 단가를 보면은 문이 제일 비싸요. 하나의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문이 제일 비싸요. 왜냐? 움직이면 안 되는 애한테 움직여야 되는 기능을 줘야 되다 보니까 그 유구한 거의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가가 제일 높은 애예요. 이게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하면서 더 어렵게 해서 지식을 뽐내는 풍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축의 다른 요소들은 다 저도 이제 도케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난 게 정력학적인 운동을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력학하고 동력학이 있거든요. 정력학과 동력학의 차이는 왜 다들 입들 왜? F는 MA 뭐 2분의 1 MGH 뭐 이런 거 막 뉴턴의 역학 있잖아요. 그 뭐야? 그러니까 MNM밖에 모르는 나는. 정력학은 뭐냐면 정력학, 동력학. 이게 1kg다. 이 힘을 여기다 준다 그러면 1kg만 주는 거야. 근데 동력학은 움직이는 1kg가 에너지가 움직여서 있잖아. 오니까 계산을 움직이는 더 해야 되잖아요. 그쵸. 복잡해지지 계속. 계산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재가 얘가 쌓아놓기만 하면 한 10kg를 얹어놓을 수 있는 애인데 10kg를 얘한테 던지면 부셔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은 똑같은 다른 정력학만 계산하면 되는 벽들하고 같은 혹은 더 얇은 부재를 가져야 되는데 받는 힘은 그거의 10배씩을 더 받아야 되는 부재란 말이죠. 왜냐면 움직이는 힘은 단순히 좀 더 아프겠네? 이게 아니라 그 움직이는 이거는 또 계산에 있어야 되지만 거리에 따라 뭐 이게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충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그 문 이렇게 스토퍼 이거 왜 좀 큰 뮤지엄에 있는 그런 거에 스토퍼 하나만 뭐 우리 집 문짝 가격이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자동문 있잖아요. 요즘 자동문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30년, 30년? 자동문? 50년. 아니야. 50년? 120년. BC 2000년부터 있었어요, 자동문. 진짜? 네.
사람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어주는 거야? 그 옆에서 예이 자동으로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아니 저기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문 항상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잖아. 사극 보면은 항상 자동으로 열리잖아. 그런 아이디어에 사람의 힘으로 누가 대신 열어주는 자동문이 아니고 어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게 하는 그런 기계 장치는 기원전 2000년부터 있었어요. 우와. 근데 그게 이제 그 포스로? 무굴레방아 같은 막 이런 건가?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수증기를. 맞아. 수증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버튼 탁 누르면 쫙 열리고 네. 아니면 내가 가까이 가면 센서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열리고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수증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동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우와, 처음 들어요. 시간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왕이 열릴 때까지 밑에 불 붙이면서 기다려. 왕이 행차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 사용된 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왕이나 제사장이 드나드는. 근데 그런 게 뭐 1년에 한 번 행사가 있는 곳. 그거는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3일 전부터 물을 끓여야 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등장하는 시간이 되면은 문이 딱 열리게 하는 행사 기획관이 막 그거 디테일 짤 때 막 계산해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장치는 있었어요. 2000년부터.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게 뭐 30년, 50년 되게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요소예요. 여기서 깜짝 퀴즈. 한국의 최초의 자동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제과점 이런 데 있었을 것 같은데. 극장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한국의 최초의 자동문이요? 63빌딩? 막 이래. 63빌딩. 야. 경성시대일 것 같은데? 알려요. 답 말해도 돼요? 네. 뭐 더 없어요? 그 남산에 무슨 호텔이죠? 와우 아파트, 아니 남산에 그 김수근이 한 거. 미군들 이렇게 유치하려고 한 우리 호텔. 피자 먹고 막 그랬던 데 오, 있잖아요. 워커힐, 워커힐. 그게 제가 이거 되게 우연히 무슨 내가 건축 공부하다 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라디오에 격동 뭐 네네네.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격동 몇 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막 박정희 시절이었나 봐요. 박정희가 임자 막 이러면서 저기 뭐야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미군이 일본의 그 오키나와 기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둔은 하는데 문을 못 열어? 놀 때 그래서 문 좀 자동으로 열지. 문을 문을 못 열어. 그 돈을 놀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휴가 때 되면은 일본 가서 놀고 돈 쓰고 온다고. 그래갖고 박정희가 임자 이러더니 김종필을 불러가지고 미군들이 여기서 돈 쓰게 이렇게 뭐 카지노? 이런 걸 해. 뭐 그런 거. 그래갖고 워커힐 호텔이 생겼고 그때 그 워커힐 장군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갖고 워커힐 호텔을 맞아요.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서 김종필과 대담하는 김수근이 그 방송국에 나오거든요. 그 지금 그 공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설계사무실에 그 김수근 씨가 김종필한테 이제 국무총리님 김종필이 그 당시 뭐였지? 하여간 뭐 그분한테 뭐 이것이 자동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서 그럼 70년대네? 그런 거죠. 예. 힐탑 피자 맛있었는데. 피자는 아직도 있을걸요? 그 그래요? 위에 있는 그거는. 네. 거기 돌아가는 건물 있잖아요. 힐탑.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건 남산타워 아니에요? 남산이 돌아가지 않나? 술 먹고 도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힐탑은 그 기둥이 없이 서 있는 게 이렇게. 힐탑이죠. 옆에서 그죠,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돼. 맞아. 그죠. 그치. 맞아. 헷갈렸어. 야, 아는 거 많은데, 당신? 서당계 20년. 엘리가 문을 그렇게 유심히. 문 재밌네요. 저도 문 얘기하면 할 얘기가 되게. 항상 그러니까는 제가 왜 문을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늘 항상 건물에 갔을 때 그 문이 주는 임프레션이 저는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너도 큰 거 좋아하는구나. 저도 큰 거 좋아하나 봐요. 크고 묵직한 거. 그래서 열고 들어갈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받는 약간 감동이 저는 항상 있었고, 또 아까 이제 질문을 듣고 생각했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묻어있는 것들? 시간이 묻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낡은 것들. 근데 낡았는데 보관이 잘 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프랑스 갔을 때 곳곳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도시에 좀 많이 심취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돌바닥 같은 것도 그렇고 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랬고 그거랑 정반대로 최근에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쇠가 빠지게 동대문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그 동대문에 있는 DDP를 정말 많이 가서 들여다봤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그런 제가 지금 전에 말했던 뭐 그런 시간이 묻어있는 세월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거랑 또 다르게 다르지. 내가 지금 뭐지 미래에 있나 이게 곧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던 건 실제로 그 동대문 안에 들어가서 DDP 안에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되게 동그란 느낌이 나잖아요. 그 딱 곡선이 이렇게 하늘이랑 딱 이렇게 그 선이 되게 잘 보일 수 있게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뚫려 있거든요. 거기 가운데 들어가서 봤을 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네, 뭔가 그 웅장함이랑 그 약간 유동 곡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창문은 아니고 저는 이제 용어는 모르지만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마치 창문처럼 이렇게 격자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다 창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밤마다 이렇게 조명들이 그 안에서 이제 밖으로 쏘는 조명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거리거든요. 막 어쩔 때 물고기도 다니고 고래도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글자도 나오고 이제 그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치 이 전체가 약간 돌고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때는 정말로 약간 내가 미래에 있는 기분? 그러니까 약간 우주선 안에 있는 기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감동적이었어요. DDP 자하디드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건물에 그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제 조명을 이용한 아니면은 하이텍의 건물 네. 스킨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느낀 것처럼 건축은 못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고 싶거든. 내가 디자인한 건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건물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보일 것이냐. 움직이지 않는데 마치 움직일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제스처들을 취하는 건축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건축사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항상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굴레 같은 거예요. 내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떻게든 움직여 보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취하거든요. 마치 그 페인팅이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큐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3D인 것 마냥 하는 그런 입체파들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화에서의 모더니즘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조를 건너뛰고 역사의 한 획을 긋기 위해서는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미술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뤄냈는데 건축한 사람들은 BC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어를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콘크리트를 갖다가 아직도 때려붓고 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굴레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그런 제스처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가능한 게 다른 건물들은 창문이 있잖아. 걔는 창문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창문 뚫기도 애매하고 문도 없고 문 버섯같이 만들기도 생겼어. 애매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백화점이나 한국에서 백화점은 창문이 필요 없거든요. 쇼 윈도우도 사실은 거의 필요 없는 스토어 중에 하나가 백화점이에요. 밖이 어두워진 거 보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시간을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쪽에 예전 백화점들은 쇼 윈도우가 있었지. 네. 근데 요즘 백화점들은 쇼 윈도우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 매스 자체로는 그런 시도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건물이에요. 백화점이. 그래서 보면은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인가 갤러리안가가 갤러리아. 밖에다가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막 맞아, 조명 맞아. 쇼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백화점이니까 가능한 창문이 없으니까. 왜 피프스 애비뉴만 가도 루이비통 같은 거 그리고 막 건물 자체를 선물같이 싸고 맞아, 네, 맞아. 맞아요. 막 까르티에. 까르티에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뉴욕에 있는 피프스 애비뉴는 약간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별로의 어떤 쇼케이스가 더 목적이 그죠. 플래그십. 예, 그게 플래그십 그게 좀 목적이 더 강한 스트립이다 보니까 뭐 요즘 많이 죽었지. 그 미드타운에 있는 피프트 애비뉴나 아직까지 그게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밖으로 내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지지 거기는. 그죠, 밖으로 그죠. 내보내는 게.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건축가로서는 최고의 건물이 최고의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돈만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광교인가? 거기에 OMA가 한 현대백화점인가 하나 있을 거야. 근데 아주 그냥 생 지랄을 했네. 그 파충류 같이 해놓은 거? 미래에 저기 뭐지? 지구가 해성 맞아가지고 망했을 때 어디 있는 뭐 이렇게 무너진 뭐 같이 생겼어요. 택배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를 기능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냥 세상에.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맞아. 아. 내가 생각한 거 이거 맞아요. 네. 약간 젖은 신문지가라 뭉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왜냐면 백화점이라는 녀석은 기능을 담당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광교의 갤러리아래. 갤러리아. 갤러리아가 옛날부터 저기 뭐죠? 그 압구정에 있는 것도 그것도 누가 했더라? UN 스튜디오. 맞아. UN 스튜디오가 맞아. 희양깔랑한 거 막 밖에다가 조명으로 CD 짱 붙여놓은 것 같지 않고. 디스크 붙여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하고. 근데 했었지. 금방 엘리가 얘기한 것처럼 문이 정말 저도 집을 팔 때 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갑자기 문으로 다시 돌아갔어. 다시 문 돌아간 리버야, 게 문 리버. 왜냐면 집이 되게 비싸고 좋은데 입구 문이 초라하면은 되게 볼품없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 집은 이 가격에 이 위치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거보다는 더블도어에다가 훨씬 더 좋은 문이어야 되는데 왜 문이 이따위일까? 이런 생각을 드는 비싸니까. 집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집들 어떤 집들이 있냐면 익스텐드한 집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커졌어. 집을 늘리고 커지니까 현관은 그대로 남고. 현관은 그대로 남으니까 약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약간 이게 사람이 옷을 뭐 할 때도 자꾸 반복적으로 이 같이 하고 이거를 몸으로 체득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싼 음식에서부터 비싼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이건 얼마짜리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딱 어떤 걸 먹으면 이건 얼마겠다 이게 생기잖아요. 좀 이렇게 문을 우리가 열고 닫고 할 일이 하루 종일 막 많이 있는데 비싼 집의 문을 계속 열어보는 버릇을 하다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거긴 한데 문이 헤비하게 열리면 왠지 이 집은 비싼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먼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사실은 이게 오래되고 옛날 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큰 집일수록 또 이제 이게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헤비하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미국 집이 좋은 문이 무거워. 한국에는 그런 무거운 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 잡아주는 문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이게 이 느낌이 전이가 돼가지고 문이 무거우면 그냥 여기는 비싸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정말. 꼭 반드시 그럴 이유는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또 좀 맞는 게 싼 문들은 훨씬 좀 가볍고 댕댕 이렇게 뭔가 댕댕 댕댕 댕댕. 이게 가벼워 약간 이게 느껴져 정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더 값이 올라가고 기술이 더 발달하면 가볍게 잘 열려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비싸도 무겁더라고요, 여기는. 네. 그게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옛날에 막 BC 3000년 전에 도어들이 문고리며 경첩이며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었겠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그 문이 무거워도 가볍게 열리는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이 딱 봤을 때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문이다라는 거는 결국엔 머터리얼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 도시에도 맨하탄에 보면은 입구에다가 신경들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피스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래스로 해가지고 더블 트리플 하이 때는 그런 로비가 있고 뭐 거울 유리문으로 해가지고 막 유리 회전문에다가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약간 보수적인 도시다 보니까 건축
랭귀지 자체가. 그 도어를 갖다가 무슨 메탈 갖다가 하는 도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샤시 이런 도어 말고 정말로 카포랑 뭐 이렇게 합금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무거운 문들. 그런 문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들이 쉽게 열리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결국에는 기술을 거듭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문이 가볍게 열려야 되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하드웨어나 그런 테크놀로지는 가정집에서는 잘 안 쓰죠. 근데 그런 도어들이 있어요. 시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막 되게 럭셔리해 보이는 콘도에 어떤 그런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문이란 말이야. 맨날 1시간마다 나가서 도어맨이 막 문 닦아. 지문 닦는 막 그런 문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문들이 쉽게 열려요. 손가락으로도 열려. 손가락으로도. 그러니까 손가락 막 저기 용소야의 그 통백권 막듯이 막 저기 뭐야 그 철사장 철사장하는 애가 손가락으로 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톡 당기면은 이렇게 싹 열리는 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메캐니컬리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밸런스 도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경첩이 끝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옵셋 피벗 뭐 해가지고 그거를 밸런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만도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호텔들이 좀 업스케일 호텔들이 그런 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문 얘기로도 그냥 1시간 얘기한다 진짜 그지? 그거는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진짜요? 그 도어는.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 도어 가면은 피니쉬하고 디자인이 다 커스텀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원 오브 카인드예요. 원 오브 카인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진짜로 부르는 게 값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호텔들, 시리에는 호텔들 지나다니면서 저 문 되게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쉽게 열리는 문들, 그런 문들은 그냥 우습게 보고 넘어갈 도어들이 아니래. 문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도케님한테 나중에 문 만드는 회사 하시라고. 그래서 회사 이름은 도케님 성을 따서 고문. 장사를 하려는 거야. 뭐라는? 이번에 집고쳐에서 문을 다 바꿨잖아요. 네, 맞아. 나는 문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 다는 것도 너무 큰 일이야, 정말. 하나 달고도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이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하는 것도 힘들고 다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거죠. 좀 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아버지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네. 제가 건축과를 들어가니까 제가 별로 건축과를 갈 생각 막 강렬한 막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럼 원래 뭐 하고 싶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해 볼까요?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찰, 소방관, 과학자. 원래는 게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하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울린다. 만화가 게임 네. 만드는 거 이런 네. 거. 근데 어찌어찌 하여 건축과를 갔는데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를 내가 딱 들어갔어. 아버지도 처음에는 별로 원치 않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아들이 자기랑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가면 그래도 좀 아버지로서는 좀 이제 후배고 이러니까 뭐 한마디로도 해주고 이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보죠. 그 목동에 이제 목동 41타워에 있는 제일 비싼 경양식 집으로 이제 저를 저녁을 먹자고 웬일이야? 이러고 아싸 이러고 따라갔죠. 저녁 먹으면서 아버지가 딴 얘기는 자기가 건축에 대해서 크게 해줄 얘기 없고 네가 그 문을 그리면 저 문이 사람이 지나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만 기억해 놓고 뭐 그래 뭐 사람 스케일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계속 도면을 칠 때 보면 유일하게 움직이는 그거이기도 하고 그죠. 손으로 그 도면을 그리면 유일하게 원을 그려야 되는 도면이기도 해요. 그게 이렇게 열리는 쪽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도면 그리면 대부분은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곡선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 한은.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그 도면상에서 곡선을 그려야 되는 그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항상 그 공간에서 공간이 전이되는 곳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배우면서 계속 생각이 든 거지만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그게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인 그때는 별로 안 감동이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뭐 경양식 집에서 돈가스 그냥 먹는 돈가스 어색해 막 평생 한박스텍 먹느라고. 평생 뭐 이렇게 아버지랑 단둘이 어딜 가서 뭐 식사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되게 아버지도 나름 용기 내서 딱 이렇게 하신 거라서 그냥 그 기억만 딱 있었는데 그게 되게 나중에 가면서 이렇게 일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아버님은 나더라고요. 나를 내가 아들 데리고 가서 뭔가 이게 감동 멋있는 말을 멋있는 말을 딱 하고 이런 나의 모습 그 생각하셨을 텐데 이 아들은 뭐래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오래 가고 저는 나중에도 계속 그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멋진 말씀하셨었군. 저 작가님 이렇게 다음에 돌아가면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몇 분 됐어? 고스톱 순인선가 한 45분? 45분. 재밌네요. 문 얘기로 이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약간 제너럴한 얘기 해야 되는구나. 난 너무 스페시픽하게 얘기했어. 바로 잘렸구나. 아니 저도 성당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보면 규모야 일단. 스케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스케일을 딱 경험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건물에도 그렇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무슨 뭐 그랜드 캐년이나 자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못 보던 스케일의 무언가를 봤을 때 느끼는 거기에 압도당하는 걸 보고 숭고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의 뭐 분류 중에 서블라임. 그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참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가가 돼서 그런 숭고미를 딱 구현을 하는 어떤 이런 걸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를 디자인의 언어로 사용하기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할 때 그걸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새끼 저거 뭐 저거 뭐 크기만 하면 되겠다 지금 누가 못해 이러고 약간 무시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성당을 봤을 때도 솔직히 뉴하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그거 하려고 그 세례 받으려면 뭐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뉴하게 있는 대교구가 왜 성당은 다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대교구가 뉴하게 있어요. 네, 뉴하게 있어요. 뉴저지는. 네. 그 뉴학 성당을 갔죠. 근데 진짜 멋대가 없이 크기만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막 하고 이렇게 장식 막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좋다. 근데 웃겨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고딕 성당이 만들어지게 된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당들은 안에는 콘크리트로 지었으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딕 성당의 그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서 껍데기만 고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굳이 고딕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왜 원래 화성학의 시작이 고딕 성당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그레고리안 찬트. 그 단음계밖에 없는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렇게 성당의 높은 에코되는 그 길이를 뭐라고 그러더라? 반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더라? 그 용어가 있던데? 이게 워낙 기니까 내가 앞에서 도레 했는데 레 음이 나갈 때쯤에 도가 반사돼갖고 돌아와가지고 화성학이 시작되었다. 그게 이제 화성학의 시초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찬트들 그걸 염두에 두고 노래들이 만들어져서 미묘하게 합창이 아닌데 다 단성으로 부르는데 결과적으로 합창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노래를 제가 평소에 가는 요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에코가. 그러니까 화성을 넣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이렇게 이게 진짜 이렇게 성당에 왔는 느낌이 안 들어. 그 진짜 이렇게 그 반사돼서 오는 근데 뉴학 성당에 가서 딱 듣는데 그게 돼요? 솔로로 그 라티노로 쫙 해주는데 와 방금 마피아가 밖에서 총 쏘고 비둘기 나오면서 딱 성당 들어올 때 나오는 음악 같은 거 있죠. 막 이러면서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가사도 못 알아들어. 나 성당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혼자서 솔로로 딱 그 성가를 부르는데 거기에 보스 마이크 보스 스피커들 여기저기 막 숨겨져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트위터라고 그러죠. 그 조그만 트위터. 스피커를. 걔네들이 이게 그 노래할 때랑 요 읽을 때랑 스피치할 때랑 스피치할 때 돌아서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걸로 들으니까 좀 막 진짜 그랬어요. 가슴이 왈랑왈랑해졌고. 예, 진짜 그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아. 그런 성당 그런 사이즈가 큰 애들은 가서 들으면 진짜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의 포인트가 뭐 공간 사이즈나 건축 자체도 있는데 그 음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소리.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게 교회에 만들어진 목적이 원래는 그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발전되어 그 구조를 따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제일 감동적이었던 공간은 그 뉴욕 성당 거기였어요. 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래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큰 삼촌이 결혼할 때, 향림교회인가 하여튼 되게 큰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축가를 불렀어요. 근데 뭘 불렀었냐면, 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불렀었거든요. 그거는 무슨 장미 뭐 아니야? 맞아. 장미빛 인생이. 아, 그래? 미안해. 라비앙 로즈. 맞아. 미안해. 그렇지. 아. 그거 불렀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소리가 그 큰 교회에서 가서 다시 나한테 들리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그 음향 잘 된 데서는 7살 땐가 그랬었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언니가 7살 때 불렀어요? 응. 우와. 그랬는데. 뭘 알고 불렀겠어? 그냥 시키니까 불렀겠지. 7살 때 그 뭐라고? 사랑의 찬가? 사랑의 찬가. 야. 그거를 프렌치로 했다고? 아니, 한국말로 다 번역되는 거 다 있어. 내가 알던 그래요? 거는 뭐 서울의 찬가라고 조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거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아, 땅이 아. 꺼져 버려 나 해도 이거 있잖아. 아. 그거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는 작고님은 건축 이외에 어떤 공간이나 요소나 이런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경험, 내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되게 공간 자체는 어글리하고 형태도 어글리해 보이는데 그런 경험을 그런 공간 안에서 했다라는. 다이어그램하고 이론으로만 그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직접 들으니까 야, 이거는 스피커나 다른 매체로 재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그게 진짜 좀 거기에 왠지 막 그 조그만 그 보스 스피커들이 거기서 마이크랑 에코 잡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왕왕왕 이렇게.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이 뭐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 그 고딕계 성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그 화성학을 만들어내는 그게 성가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건물 자체가. 근데 그게 현대로 넘어와서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엔 어쿠스티컬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 리버버레이션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반사판을 대고 어디에다는 흡음판을 대고 근데 그 소리라는 게 직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다이어그램이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해가지고 저기에서 말하는 화자가 있을 때 어떻게 소리를 반사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어떻게 반사를 시키고 어디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런 판들의 조합이 바뀌는 근데 극장이나 콘서트홀에 보면은 그게 너무 오비어스하게 보이죠. 그런 판들이 이렇게 막 있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를 이제 현대로 넘어왔을 때는 건축이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 건축이 해내지 못한다기보다는 건축이 할 수 있는 걸 기계의 도움을 빌어서 좀 더 쉽게 해결한다.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확 떨어지지. 그걸 건축으로 다 구현하는 것보다. 그치. 이자님은 저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잘 안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것들 중에 계속 이제 가본 것들 중에 저는 그냥 이래서 참 좋다라고 했던 거는 저는 브라이언 팍? 브라이언 팍의 그 가운데 공원 가운데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그 숲 나무들 뒤에 건물들이 있는 게 그게 여기가 맨하탄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풍경이지. 맞아. 여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들어서 이 광경이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제일
기억이 남아요. 맞아. 음. 저도 다른- 갈 때마다 예. 좋아요. 다른 데는 저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나 멀리 가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한다기보다 뭐 별 이렇게 그 호응을 잘 안 하는 게 6시간 5시간 이렇게 달려서 가도 풀과 자연인데 왜 굳이 집 근처 30분만 가도 많고 1시간만 가도 있는데 가면 또 강이고 바다고 다 똑같은데 왜 굳이 그까지 가? 약간 이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꼭 알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뭐 이제 6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그냥 강가고 맨날 들판이고 막 나무고 똑같이 보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약간 브라이언 팍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늘상 보던 공원이 아니고 늘상 보던 그런 강이 아니고 강이 아니고 숲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리고 약간 그 공원이라 하면 빌딩 뒤에 보이는 약간 배경 보통 나무나 풀 같은 거 약간 뭔가 이렇게 멀리 보이는 배경인데 그거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내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도심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그 공원을 그 느낌이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도심 안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몇 군데나 될까? 이제 센트럴파크는 그러기엔 크죠. 너무 크죠. 너무 크죠. 네, 맞아요. 네, 너무 크고 그리고 사실 그 건물 가까운 쪽으로 나가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이 안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져 있다. 감싸져 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니까 덜하지 훨씬 규모.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라는 게 이 도시에서의 스케일이라는 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뭐 고층 건물들 많고 왜냐면은 뭐 안반이 튼튼하니까는 막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고층 올려도 그리고 지진도 거의 안 나는 지형이고 몇 년 전에 지진 한 번 온 적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피스에 있다가 저도 뛰쳐나간 적이 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기록이 될 정도로 지진이 별로 안 나는 그런 지형에다가 안반이 튼튼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돈을 들여도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섬 자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다 고층 건물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랜드스케이프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맨스케이프하고의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내는 또 그 경험은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사실은. 통계로 보면은 도시별로 쳤을 때 사실 공원이 제일 많은 도시가 런던이라고 그래요. 런던이 그렇게 공원이 많대. 이런 식으로 또 영국 얘기를 하나? 아주 자연스러웠어. 아주 자연스러웠어. 잔디맛을 좀 키우고 공 좀 차고 이러면은 그래서 거기가 축구를 잘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기도 가봤다?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고층 건물에 대한 인상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원이 너무 가까운 거야. 너무 자주 있으니까. 근데 이런 브라이언 파크에 있는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고층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뉴욕에서의, 그러니까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보거든. 뉴욕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스케일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 도시 스케일이라는 게 런던만 해도 그렇게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가 아니거든.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되게 많대. 근데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층 건물에 쌓여있는 그 안에 있는 녹지 이런 경험은 거기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도시가 사실은 뉴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빌딩 숲? 내가 보는 숲 뒤에 빌딩 숲이 딱 이렇게 쌓는 게. 근데 우리도 뉴저지에서 주로 이제 뉴욕을 바라보지만 이 스카이라인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약간 브루클린 브릿지 걸어갈 때 보면은,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랑 막상 내가 걸어갈 때 또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예. 그때 느껴지는 그 스카이라인들 이런 것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걸으면 맞아요. 진짜 기분 그죠. 좋을 기분 텐데. 좋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참. 전 브루클린 브릿지도 뭐 차로 지나가봤는데 뭐 굳이 걸어가야 돼. 걷는 건 또 다르죠, 뭐 느낌. 그랬는데 진짜 걸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느낌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많기도 걷는데 하고, 그 기둥 같은 것들 그런 스케일이 딱 앞에 있으니까
차로 휙 지나갈 맞아. 때는 느낌이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딱 넘어올 때 보이는 스카이라인도 너무 되게, 너무 너무 예쁘고. 맞아요. 네, 그것도 다운타운 되게 쪽이어가지고 오히려 하이라이즈가 브루클린 많아서 갈 때보다 어, 반대로 올 때, 시리 쪽으로 시리 들어올 때. 쪽으로 올 때 네, 월스트리트 월가가 이렇게 맞아. 네, 또 거기가 약간 월가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약간 고담시리 같은 약간 그런 약간 포기하고 조금 차가워 차가운 보이는데. 느낌이 있어.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모던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은 되게 좋네 예쁘네 그냥 거기서 딱 감정이 딱 거기까지인데 약간 이게 그러니까 맨하탄 안에서 그 빌딩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오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시리 사는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건물 숲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몇 안 되진 않지만 이 브라이언 파크, 센트럴 파크에 대한 그 약간 그 애정도 그렇지만 약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날씨만 좋으면 죄다 나와가지고 거기 맞아. 벌러덩 누워있고 밤에 거기 쥐 겁나 뛰어다니는데. 그니까, 그치. 근데 거기 티 이런 거 없나? 있어요. 브라이언 있겠죠. 팍도 있겠죠. 뭐. 브라이언 팍은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쓰레기 봉투가 저절로 움직인다고. 응. 간에 뭐 한참 쥐가 그 쓰레기 봉투를 자기네들끼리 옮겨. 요즘 뉴욕시는 그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맞아. 어, 선포했대요.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팬데믹 동안 너무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시리에서 강아지들한테도 워닝이 있어요, 지금. 왜? 그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스트릿마다 검은색 화약통 같은 거 바닥에 있거든요. 쥐약 먹지 쥐약이에요. 말라고? 네. 그거 쥐약이라서 강아지 먹으면 큰일이겠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쥐약이네. 쥐약이지. 네, 그 쥐약이. 전쟁 선포했어요, 뉴욕 지금. 근데 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쥐를 어떻게 잡아요? 뭐 양 나서 하는 거 네. 있고 그리고 그 쓰레기 지금 제일 첫 단계로 한 게 뭐냐면은 뭐 쥐 놓는 곳 그 양 놓는 것도 이거는 사실 노체한테 보면 맞아. 근데 일단은 쓰레기 관리하는 거. 그 쓰레기 네. 너무 관리 너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내놓는 시간하고 그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첫 단계고 그리고 브루클린 쪽인가 시범으로하는 게 그 뭐가 있냐면은 그게 다 집집마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쓰레기통을. 네네. 그러니까 관리가 힘드니까 그거를 한 블락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크게 블락에다 만들어놔. 그러면은 거기에 와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한국에서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죠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그. 근데 이게 시리 같은 경우엔 그게 힘든 게 그게 다 리얼 에스테이트잖아. 그쵸. 그 쓰레기통 놓는 그 자리를 확보를 해야 그치. 되는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얼마짜린데? 근데 뭐 그 시범적으로 약간 좀 한간 뭐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일단 쓰레기 좀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음식물이라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레스토랑들에서 내놓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그 쓰레기 수거가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게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좀 많은가 봐.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 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뉴욕은 한참 골치 쥐와의 아프겠다. 전쟁도. 그 뉴욕의 상가들 지하에는 그냥 다 쥐가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거는 뭐. 그래서 뭐 지금 뉴욕은 그러고 갑자기 쥐 얘기가 나왔네. 그거 누가 발표했더라 그때? 시장인가? 부시장인가? 시장이 했을걸요. 시장이 시장. 했죠. 시장. 뭐 아예 그 뉴욕타임즈 기사가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담당하는 디렉터를 한 명 임명을 했어요. 와 디렉터 G 오브 마우스? G 관리하는 그 디렉터를. 그럼 어떻게 그 뉴욕시에서. 잡으면은 몇백 마리 모르죠. 정말 전쟁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그 사람은. 뭐또 뉴욕의 그 G에 대해서는 뭔 얘기에다 쥐로 갔지? 서울지시골 공원. 공원. 미안해. 공원. 내 잘못이야. 맞아. 원래님이 시작해놓고. 그러니까 G가 시작해놓고서는 참. 브라이언 팍에서 브라이언 팍 얘기하면 사실 뭐 또 딴 얘기지만 딴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태껏 딴 얘기했는데 뭐. 이 그 왜 나무가 높게 자라는 이유가 뭐 거기가 좁은 틈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지네끼리 경쟁해가지고 다른 가로수보다 걔네가 훨씬 맞아. 걔네는 유난히 커요. 네. 유난히 컸죠. 빌딩처럼 네. 높아.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래서 그 브라이언트 팍의 트리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왜 그렇게 커졌다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아는 척하고 그러는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뭐야?
진짜 딴 얘긴데 이거? 되게 나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런 교수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막 그러려고 아우 꼴 사나워. 저기 어디 연구실에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나무다 뭐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근데 거기 브라이언 파크가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뉴욕이 이제 대부분의 그 공원은 파크 디파트먼트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다른 데서 해요. 아, 정말요? 그래갖고 민간이에요. 네. 브라이언트는. 반 수익을 내요, 거기는. 공원을 운영해서. 그래서 저는 공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을 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이벤트 그쵸. 유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레비뉴가 처음에는 되게 그냥 보잘것없었다가 한 운영 후 한 10년서부터는 이게 급상승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땅의 가치를 높여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원 그러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고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만은 없겠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도 쥐는 못 잡았지만 원래 브라이언 파크이 약간 좀 개토 같은 곳이었대요. 우리가 보기 전에는. 원래 네. 그 동네가 약간 개토 같은 동네에 있었어. 거기. 미드타운에. 그래서 그 게이트의 위치나 그 게이트 앞에 보면은 그 키오스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스트래티직하게 좋게 말하면 스트래티직이고 나쁘게 보면 홈리스들 못 들어가게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들에 대해서 되게 나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 단순히 이렇게 그냥 땅만 어디서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익이 되는 공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용산 어린이공원은 어때? 이번에 오픈했는데. 아우 진짜. 요번에 뭐 하나 오픈했어요? 용산? 어린이공원? 나 어린이 몰라. 정원. 정원. 나는 요즘 한국 뉴스 안 봐. 아우 진짜. 아니 그래서 속 터져. 딴 얘긴데요. 그래서 그런지 뉴욕 사는 사람들이 그 어쨌든 나무 초록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제 알렌 피셔 다닐 때 제 그 위에 보스네 집이 그 38가 그 8에비뉴 9에비뉴 그쪽에 이제 완전 그냥 그 빌딩 숲 정 가운데에 있는 그런데 아파트였는데 천장이 되게 높은 집이었어요. 제일 꼭대기 층이고 그래서. 근데 침실을 들어갔는데 침대가 있고 머리맡에 정말 큰 나무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집 안에 리얼 나무요? 리얼 나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내가 누우면 내 머리 뒤로 이 나무가 올라가서 이 나뭇잎이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자라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해가 잘 들어온 집이었나 보다. 예. 그리고 그 천장에 뚫려 있는 거 뭐죠? 천창. 예, 그게 있고 그러니까는 약간 거기서 누워 있으면 숲 속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기분이겠다. 눈 뜨면 이렇게 나뭇잎이 보이는 거잖아요. 천장이 아니라. 벌레 들어오면. 그래서 그때도 그 비슷한 그 브라이언 파크까지는 아니지만 뉴욕 사람들이 초록에 대한 열망이 진짜 강하구나. 이분은 이제 완전 태어나기를 여기서 쭉 태어나서 잘하신 분이니까. 뉴욕에서. 네, 뉴요커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또 그 밖에 막 각종 그런 루프탑에서 벌집도 양봉하고 막 거기서 악착같이 하더라고요. 악착같이 루프탑에. 뭐만 찾으면 막 다 심고 막 하잖아요. 막 그쵸. 조그만 막 그런 데서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열망. 그 길복슨 보면은 거기 길복슨이 사는 드라마. 그 테라스에서 정원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아예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린하우스가 있는 그린하우스가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잘.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걸 테라스라고 생각했어. 테라스에 나가는 문. 그래서 보면은 그 집들 중에 가운데 천창이 있고 글라스로 해서 아예 집에 이렇게 한 켠에 딱 초록초록한 애들을 딱 배치할 수 있게. 약간 썬룸처럼 이렇게 되는 확률이로 돼가지고. 그게 보통 그런 거 한참 유행했었어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 90년대 단독주택하고 중정 만드는 거. 가운데 이렇게 화원 해가지고 그 안으로 막 돌아가면서 막 위아래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청담동 이런데 뭐 그런 그런, 카페 이런데 가면은 그렇게 가운데가 그치, 이렇게 비워놓기도 하고 비워서 거기 나무나 막 풀들 있고 사람들 그 주변에 이제 테이블 앉고. 근데 그게
그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 네. 목자에다가 박스가 그게 무슨 글자지? 입구자. 림자. 어? 림. 아니지 그거는 두 개죠. 나무가 두 개. 목자 두 개가 수플림이고 원. 나무 목에다가 그래서 그게 되게 안 좋은 글자인데 나무 아, 목자를 그래요? 그래서 가둔 거. 가둔 거 그게 샤원한테 물어봐. 그게 그래서 한번 찾아봐 줄래요? 그게 어떻게 찾지? 모르지. 나무 나무 목자에 입구 네이버에 물어봐야 되나? 입구 나무목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주택을 보면은 마당에다가 한가운데 나무 심은 집이 없어요. 예, 없어. 보통 나무를 뒷뜰에다가 심지 뒷뜰에다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나무 목자를 입구자로 이렇게 가둔 게. 근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도 뒷뜰에다가 하지 앞뜰에다가 안 하나.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동양의 그 한자를 기반으로 한 그래서 그 문화는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다가 뒷뜰에다 심어놓고 남쪽에서 봤을 때 북쪽을 봤을 때 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픽처 프레임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앞마당에는 나무를 안 심는 게. 아니 앞마당에다 씹으면 좋을 텐데 안 씹지. 왜 우리나라는 앞마당이면은 남양이잖아. 앞마당은 남쪽이잖아. 고추 말리고 이래야 돼서 그런가. 그래서 평상 나야지. 평상 놓고 그래야 돼서. 그 수박 해가 까먹고. 해가 안 들어오니까는 그걸 안 입었었겠지. 그거는 하나의 썰이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도케 씨는요? 저요. 네, 너는 감동이었어. 건축물? 너는 그 건축물을 사실은 나도 건축물을 생각해 본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의 특정한 건축, 내가 어떤 건축가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건축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의 건축 어휘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항상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건축가의 건축 어휘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석의 여지가 없이 되게 뚜렷한 어휘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디자인 로직 자체가 너무 명확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실제 건물을 지으면서 계속 실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거지, 그걸 봤을 때 뭐 감동이 막 밀려오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감성과 합쳐진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어서, 뭘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 토트넘의 홈 스테디움을 갔을 때, 야, 이 빅픽처였구나. 아니, 야, 운동하려고 아니, 여기 이렇게 가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감동. 내가 감동했어. 와, 내가 야, 아니 진짜 감동적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로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축구장으로 가게 돼 있어. 이게 어떤 스테디움이나 어떤 경기를 치르는 구장을 가면은 그 선수들이 드나드는 그 입구가 있잖아요. 일반 네네. 관객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놀래버렸어. 선수들이 드나드는 길이 있거든. 근데 거기 갔을 때 이제 선수들이 드나드는 길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프레셔를 같이 느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터널이라고 그래요, 걔네들은. 결투장 나가는. 그렇지. 그래요. 라커룸에서 네. 약간의 조그만 로비가 있고, 로비에서 바로 터널을 나가면 경기장이거든. 그러면은 그 초원이 쫙 펼쳐지면서 그 관객들의 함성과 사방에서. 그거가 약간 그 스케일이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 그거는 그 스케일이 주는 감동이, 그게 나는 좀 뭐 최근 들어서 있었던 그런 감동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장면은 정말 무슨 뭡니? 근데 그건 겪어봐야 돼 진짜. 그 장면은 영화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기 되는 것 같아. 그 글래디에이터에서도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고 맞아요. 스타워즈에서도 2편인가에서 이렇게 묶여 있다가 끌려가면 근데 똑같아. 그 아니, 예전에 경기장에 나가는 그 장면은. 예전에 그 현대차 광고를 할 때 그게 유로 때문 유럽 버전? 예, 유로 이제 서포트하는 뭐 그런 유로 무슨 리그 뭐 이름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축구 선수들 섭외해가지고 광고를 찍었는데, 그게 카메라가 선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딱 말씀하신 그 터널을 지나서 쫙 보여주고 관객들이 와 나오고 막 함성하는 그 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시니까 그게 딱 떠올라요. 근데 정말로 그 전투 나가는 그런 느낌의 그 엄청난, 그날의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날의 에너미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압감을 이기고 거길 나가야 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겪어봤다는 게 나는 참 신기롭고, 이게 스테디움이 이렇게 그런 이유로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선수들이 입장을 하는구나. 그거는 그 일반인들은 관객석에서만 보지 뭐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나는 항상 그 건축을 하면서 이 건축은 그 전체를 보기보다는 약간 스냅샷을 딱 이렇게 클로즈업 했을 때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손 모양까지도 또 손흥민 같이 또 이렇게. 손흥민이 스냅샷을- 이렇게 해요? 그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진짜. 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찰나에 보이는 것들 중에 그 항상 그 주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건축물을 찍는 사진 작가다 했을 때 요거는 항상 좀 요 부분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약간 그 문 아니에요, 문? 아니 나는 문보다는 약간 좀 그 구조적인 도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보통 기둥 4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빗물을 제대로 배수하기 위해서 처마가 이렇게 피치가 져가지고 처마가 내려오는데 그 처마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무지하게 길게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티지? 하는 퀘스천을 만들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브루클린에 호텔 하실 때 그 기둥에 그런 부분. 그런 네. 기둥 걸- 빼고. 근데 그 기둥이 사실은 기능이 하나도 없는 기둥이에요. 그때 정확히 뭐였지? 되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내려오고 옆으로 뭐가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예. 브레이싱이 걸려 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없어도 그 건물은 서 있는 건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없앴어도 됐는데 그냥 갔지. 왜냐면은 그거 주변으로 디자인된 부분들이 많고 그거 하려고 벌써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다 기둥 다 집어넣고 서브 컨트랙터 그 스틸 하는 애들은 벌써 그 기둥까지 다 산 상태야. 그걸 없앤다고 그래서 내가 크레딧을 많이 받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어두긴 했는데 그럴 거면은 극대화를 하자. 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적인 텐션을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약간 경첩이 되는 것 같은데 문 움직이는 거 어쩌고 저쩌고 건축이 항상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나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이 구조적으로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데 서 있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가와 스트럭처 구조 엔지니어는 엄청난 협약과 백앤포스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러 디자인의 요소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건물이든 그런 부분들은 찾아보면 한 군데씩 다 있거든요. 한두 군데씩. 그런 부분은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찍어야 되는 건축 사진 작가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보여주고 싶고 보고자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헐조그 앤 드모론이라고 그 유러피언들인데 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한 뮤지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트위스팅을 하거든요. D형. 더 영 뮤지엄. 네. 네. 그래서 타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는데 그 트위스트 하는 거를 고스란히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조 엔지니어랑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대로 조형으로 남겼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긴 캔틸레버가 이 메스 중간에 막 저 위에 붕 떠 있어. 캔틸레버.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안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맞아. 끝에 기둥이 없는 거, 그렇게 걸려 있는 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두껍고 깊은 애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난 너무 좋아. 그리고 그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깊으면 나에게 감동을 줘. 그쵸. 야, 이 새끼는 저걸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젠가 할 때 하나씩 뽑잖아요. 네. 뽑다가 나 다음 애가 쓰러뜨렸어. 그러니까 내 것까지가 완벽한 마지막 선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선에 여기서 1cm를 더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그 끝까지 내밀어 놓은 거를 딱 본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게 나한테는 좀 감동을 주고 긴장감도 주고 그런 걸 한 건축가가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그런 게 좋아요. 그런 아슬아슬함.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묘기. 저기 서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
근데 이런 캔틀레버 요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거기 내가 알기로는 비어 있는 걸로 알아요. 아.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그 맨하탄에 요렇게 생긴 그 주거 건물이 있어요. 한 125가인가 그 할렘 그쪽에. 그래서 그냥 구경을 한번 오픈하우스를 한다길래 구경을 가봤는데 그때 봤던 유닛이 요런 유닛인 끝에? 거예요. 네, 끝 유닛.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건축 독해 하면서 배웠던 게 이제 캔틀레버 독해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려면 그 안에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야 된다. 사선으로 들어가는. 뭐 방법은 많아요. 네, 그걸 해결하기 근데 위한 방법은 많은데. 저거를 받치려면은 여기서 무게가 이제 바닥에 지탱하고 있는 쪽에서 가서 얘를 버텨줘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구조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아 맞아 저게 저렇게 떠 있으려면 분명히 어떤 기둥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봤어요. 그 집에 딱 거실에 갔는데 거실 한가운데 사선의 기둥이 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이렇게 잡았겠네요. 그래, 이렇게. 그렇게 잡았구나. 그걸 보고 이게 뭐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너무 뻔한 방법 말고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캔틸레버까지 그거를 딱 저거 캔틸레버인데 어떻게 했을까까지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뻔하게 해결을 하면은 그건 또 재미없지. 나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좋아.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이제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한 것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캔틸레버가 나와서 이렇게 멋있어.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것까지 이런 제 눈엔 그게 어글리했거든요. 그 약간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대충 밟고 갑자기 사선으로 볼록 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어글리해서 이건 도대체 이 벽에다가 뭐 TV를 달 수도 없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대로대로 매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북쉐브를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그 유닛 포기한 거죠, 뭐. 네, 맞아요. 왜냐면 그걸 하고 밑에를 비워서 밑에를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조그 앤 디메론의 디형 뮤지엄의 그 캔틸레버는 반은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 것도 있지만 나 캔틸레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자랑하는 거고. 거지. 이 아파트에서의 그 캔틸레버는 뭐 나는 그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주면 돼. 이러고 밑에 뭘 하든지 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그게 다 보이고 그냥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참 이게 또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저도 것 같아요. 그 캔틸레버 중에 그 MVRDB라는 애들이 걔네는 재밌는 것만 하잖아요. 돈 안 되고 재밌는 것만 하잖아요. 그 중에 개인 주택을 하나 했는데 캔틸레버를 미친 듯이 길게 뽑았거든요. 네.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집은 여기 있고 언덕에 있는데 캔틸레버를 쫙 뽑았어. 그 끝에 그네 달려있어요. 그네. 오, 와우.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이따만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 캔틸레버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뭘 쓰는 것도 아니야. 그네 하나 매달아놨어. 야. 이게 바로 사치지. 이게 바로 진정한 돈자랑이고 돈지랄이구나. 진정한 돈지랄이지. 지금. 이거는 내가 돈 있다고 어디 가서 뭐 빚동 이런 거 사고 뭐 이게 아니라 나 돈 많아. 쫙 뽑아. 야. 그러고선 극강의 플렉스다, 진짜. 그치. 가끔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단순하고 엄청 거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숭고미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캔틸레버 아니면 막 엄청 거대하고 무거운 놈을 뭔가 구조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해서 어디 매달아 놨어. 그거만큼 나 돈 많어 자랑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뭘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주는 감동도 있다니까요. 아니, 무게가 근데 주는 지금 이렇게 제너럴한 것들 얘기하니까 저도 집을 워낙에 많이 보러 다니니까 집을 보러 다니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집에도 그 각각 개인 집에도 로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흐르는 띠이 있고 고쳐졌을 때도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에는 A라는 컨택터가 와, 저기에선 B가 와. 이렇게 해가지고 고친 게 아니고, 통일되게 쫙 고쳐놓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집 주인의 일관적인 취향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쫙 이렇게 집이 꾸며졌을 때 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 보고 오면 되게 기분 좋아요.
정말. 그것도 돈 자랑인 것 같은데. 일종의 아니, 근데 집이 크고 작고를 상관없이 작은 집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넘치지 않게 잘 꾸며놓은 집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아요, 진짜. 맞아. 일관되게 뭘 하는 게 이렇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렇긴 해요. 일관성 있게 뭘 한다는 게. 포기해야 되는 게 또 많고 뭐가 안 맞으면 그건 버려야 되잖아. 그 맞아. 대부분의 경우 뭐가 일관되게 안 되는 경우는 그걸 못 버려서 생기는 경우. 되게 오랜만에 건축독해 했는데, 뭐 그냥 너무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이런 접근 쉬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훨씬 더 텐저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막 여러 가지 막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네. 개인들마다 이제 좋아하는 것들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퍼스펙티브들이 다 다르니까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이제 다음 언제 또 하려나 모르겠네, 건축독해. 이거에 밀리고 저거에 밀려서 못하고 막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요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 좀 뉴욕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는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될지 뉴욕 모르겠지만. 얘기했네요. 브라이언트 파크. 얻어 걸렸네. 그런. 그치. 그건 뉴욕에서만 정말 경험해 볼 수 있는. 난 브라이언트 뉴왑. 그러니까 뭐 그렇게 뉴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언젠가는 다음 건축독해 자꾸 시간에는 언젠간이라고 그래. 곧 돌아와야죠. 언젠가는. 건축독해. 뭐 네. 지금 뭐 뉴욕시들 이렇게 줄 서 있지 않나요?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인가요? 그러니까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뉴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독했습니다. 원래였습니다. 헬리였고요. 이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w.